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의 발견 시청자분들 이제 방송 보시고 이번 이제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함께 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뵀는데요.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저를 봐주시고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 입장해 주신 분들은 제가 그간 톡방에서 카카오톡에서 작년 말 그러니까 코스피만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도 이제는 계속 이 수급 빈집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을 주목하셔라. 우리가 지금 당장의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코스닥을 계속 주목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4천, 5천 이렇게 코스피만 계속적으로 오르는 시장에서 저는 코스닥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 중소형주들, 낙수효과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 상대적인 괴리율, 못 따라가는 흐름들 결국에는 코스닥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런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이제 아시겠지만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항상 방에 계신 분들께 감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코스닥 주목해 나가야 할 기업들 좀 소개를 드렸는데, 그래서 명칭은 코스닥 밸류업, 그래서 금은동 리포트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다음 주까지 아마 재방송이 막 나갈 텐데 아시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시장 변동성이 참 크죠. 그래서 개별주들도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 보시고 이 영상도 꼭 필히 참고하셔서 현재 주가가 얼만큼 좀 과열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더 눈여겨봐야겠구나, 그런 흐름들을 함께 그런 관점들로 어떤 포인트들로 이런 기업들을 지금 주목해 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또 기회를 볼 수 있는 구간들을 한번 같이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월 29일 코스닥 밸류 금은동 리포트, 솔직히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종목을 나눠놨지만 딱히 차별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지난 방송들을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다 좋은 기업이라 생각해서 방금도 말씀드린 거고,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소외되고 그러면 주가는 못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업이 주가가 안 오른다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아지는 부분, 좋을 수 있는 부분, 좋은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해나가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지만 주가가 올랐으니까 매도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계좌에 수익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올랐을 때 우리가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또 안 올랐기 때문에 좋은 부분을 잘 파악해 놨다가 선점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로 저는 항상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방송이나 이런 종목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급등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금메달 종목은 SFA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에 계신 분들은 낯익으실 거예요. SFA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공략을 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금메달로 선별을 하면서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또 좋은 기회를 살펴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금메달 SFA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2차전지 모든 이런 지금 전방 산업이 다 사이클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반도체가 더 좋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산업들이 좋아지면은 SFA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자회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SFA 반도체의 지분을 55%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자회사이고요. 이제 여기 SFA 반도체가 반도체 패키징을 해서 실적이 잘 나오면은 동사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실적이 반영이 되고 이런 이제 SFA 반도체의 이런 캐파가 늘어나면은 자동화 장비 수요도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에 동사의 이런 로보틱스 사업도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자동화 장비 수요도 당연히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서 자율제조 시장 규모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동사 역시도 주가가 리레이팅 되고 탄력이 나타나는 흐름이 최근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리고 또 자회사 CIS. CIS가 최근에 2차전지 이제 로봇 배터리 분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CIS도 굉장히 주가 강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과열로 지정이 됐습니다. 주가 과열로. 그래서 CIS 지분도 26%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인수해서 동사가 최대 주주에 있고 결국 2차전지 전국 공정에 있어서도 이런 캐파 새로운 ESS나 이런 투자 확대에 따라서 로봇 배터리 분야에서 이런 공정 장비들이 또 새롭게 투자가 이어지고 확대가 되면은 새로운 장비 이왕이면 자동화 장비로 쓰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그런 분야까지도 장비 수요가 늘어나면 동사 역시도 당연히 동반해서 수혜를 입는다. 그래서 자회사들의 실적과 함께 동사 역시도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런 3대 축, 주요 산업들의 이런 종합적인 장비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런 자회사들의 성장과 전방산업의 사이클 이런 부분들이 모두 동사의 우호적인 업황으로 주가 역시도 실적 역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수주 확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과 함께 레버리지 효과로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 동반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잠시 차트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지금 양봉이 연이어 나오고 있죠. 한 거의 10거래 가까이 10거래 정도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간 1월 26일 날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때 수익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격도가 굉장히 가팔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고점 부담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2월 달쯤 나올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때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기대감이 너무 가파르게 반영됐구나 생각하면 차익 실현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해서 이 기업의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좀 볼게요. 주봉인데요. 주봉상 아직 4만원 선까지의 상승 여력은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근데 최근에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 이제 지금 한 이 구간에서 대략 40% 가까이 급등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금메달은 보통 맨 나중에 알려드리지만 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아서 3만원 선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이 눌림목 형성 과정, 눌림목 형성 과정으로 여기에서 조금씩 내려와서 3만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SFA 반도체 역시도 급등세를 보였다가 다시 우상향 추세에서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붙잖아요. 더 오르고 그 다음에 CIS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과열인데 워낙에 2차전지가 지금 급반등이 강하다 보니까 CIS도 조정 없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FA, CIS 자회사와 동반된 주가. 근데 CIS와 SFA 반도체가 상승이 나왔을 때 한 템포 늦게 올라왔다. 저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고 SFA를 이 모회사를 공략했던 거겠죠. 예.
보시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 구간대에서는 자회사들만 먼저 올라갔고 SFA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회를 안 올랐기 때문에 기회를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자회사들의 주가와 뒤늦게 반영하는 이 모회사 주가 흐름, 이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뭐가 있고 모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자회사들이 좋으면 모회사도 뒤늦게 반영하거나, 아니면 모회사가 좋았으면 또 자회사까지, 이런 수혜 기대감과 낙수효과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다. SFA 흐름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회사들의 조정과 SF의 조정, 그래서 먼저 만약에 이제 조정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SF 반도체라는 이 조정이 나오고 CIS도 조정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뒤늦게 SFA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반등이 이 자회사들이 먼저 나온다. 근데 SFA가 조정을 아직 받고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죠? CIS 자회사들이 먼저 주가가 폭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SFA가 현재처럼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자회사들이 먼저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오고 눌림목을 형성한 거, 만약에 자회사들이 먼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아마 조정 구간이겠죠, SFA는. 거기서 우리가 진입 포인트를 또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런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는 건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FA가 이제 재무적으로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번 2월달에 발표된 4분기 실적 확인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자회사들 지금 뭐 과열 보셨죠? 과열의 종목, 과열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느슨한 마음으로 지켜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SF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메달, HK. 그러니까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은동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HK 이노임도 마찬가지입니다. HK 이노임은 이제 K캡이 무서운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번째 연매출 1조 원을 기록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사 중 8번째 1조 원 달성 기업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유한양이라는 연매출 1조 원 달성한 기업이, 제약 기업이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 증시 상장된 기업 중에는 7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8번째로 이제 SK 이노엔이 달성을 앞두고 있다.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 유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은 아직 북미 FDA 이제 승인 이후에 상용화는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뭐 이제 27년 내년이라고 하지만은 앞당겨질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많은 나라, 우리나라 역시도 K캡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국내 처방량 증가세도 계속되면서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이미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그래서 북미 시장의 진출도 27년 뒤면 앞당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어서 이제 중국 로열티도 이제 실적에 반영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로 글로벌 확장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다른 뭐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더 일본이라든지 다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계속 수익성이 계속 좋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쌓여진 상황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자가 면역, 비만 치료제 지금 국내 임상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뭐 대사질환, 항암, 이런 신규 파이프라인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 적자가 많고, 보통 그런 게 이제 매출은 없이 그냥 R&D가 결국 재산이거든요. 연구개발한 이런 데이터들이 재산이에요, 바이오 기업들은. 근데 그게 잘 돼야지 이제 돌아오는 건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락내락하지만 HK 이노웨이는 이미 본업에서 탄탄한 재무와 실적을 갖추고 이제 다른 쪽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레퍼런스와 이런 점유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외부적으로도 같이 제휴를 맺어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업화 가능성은
LCK는 할 경우에는 더 좋은 가능성과 임상도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CK는 이런 리스크 대비 수익성을 고렸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LCK노엔을 다시 한번 과거에 제가 작년 4월 달쯤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도 K캡 임상 3상 통과 이슈로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임상 3상 통과하고 FDA 승인 이후에 상용화입니다. 근데 이제 상용화 전에 이제 북미 FDA 승인이 됐는데, 이제 내년에 아마 내년에 결과가 나오고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올해인 줄 알았는데 내년이야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근데 꼭 북미가 아니더라도 이미 탄탄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안정적인 수익원이기 때문에 결국 북미 시장 공략도 더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장기적인 이런 새로운 치료제들을 개발을 함으로써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이런 장기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또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은, LCK 이노 차트인데, 일단 이때는 이제, 시간의 거래겠죠? 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좀 의미 없는 흐름이고, 이때가 4월달쯤이거든요. 작년 4월. 이렇게 하락하고, 이때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급등스러운데, 이때가 이제 K캡, 미국 임상 3상, 승인 이슈였어요. 그래서, 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임상 3상은 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임상 이상이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임상 이상 통과 후에 3상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좋은 결과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임상 3상 획득 이후에 이제 북미 진출하는구나 하고 급등이 나왔다가 북미 진출까지는 바로는 되지 않죠. 임상 3상 통과를 해도. 그래서 하지만 꾸준하게 실적 우상과 함께 주가도 우상이 이어졌고, 현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때 10월 17일 날 프리마켓에서 급등이 나온 부분 같은데, 프리마켓에서. 하지만 지금은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나 다름은 없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52주 신고가, 그쵸?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이제 막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한 시점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굳이 이제 좀 더 내가 너무 높은 정보 뒤쫓으면서 사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충분히 5만원 선을 기준으로 현재 지지선을 강력하게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급락은 이때 이제 FDA 관련 이슈라든지, 그리고 알테오젠이 급락 나면서 이때 동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수급이 빠졌을 때, 동반적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나온 흐름이었고, 지금은 5만원 선에서 과거부터 이 구간을 계속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더 주가 측면에서는 탄력이 붙는 부분도 있어요. 이때 한번 매물이 크게 쏟아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약간의 거래량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탄력받고 V자 반응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저는 조정 나왔을 때 더 좋은 종목은 조정이 나왔을 때 더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4월달 때. 4월달 때 이런 흐름이 나온 다음에야 이렇게 강한 탄력이 붙었었고, 현재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좀 더 주가가 추가적으로 탄력이 붙으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이지 않을까. 4분기 실적은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K캡 매출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이 4분기 실적 기점으로 탄력받을 이런 부분들 확인해 가시면서 LCK 이노엔, 다른 바이오 기업들 탄력과 함께 LCK 이노의 흐름도 앞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하면서 제가 은메달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끝으로 이제 동메달은 한글과학 컴퓨터였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방송 구도상에 금은동 나눠놨지만,
저는 한글과 컴퓨터, HK노인 둘 다 뭐 금메달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이제 정부의 AI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과 컴퓨터, 그러니까 공공 그 정부에서 행정을 할 때요, 다 그 소프트웨어를 한 컴을 쓰거든요. 한글과 컴퓨터. HWP 이 문서로만 이제 거의 90% 이상이 한 컴을 사용을 합니다. 정부에서.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AI를 도입을 하겠죠. 해서 이제 행정 처리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HWP 파일을 활용해서 그 만약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에 HWP 이 데이터 문서들을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한 컴을 사용해 왔어요. 정부에서. 예, 공무원들이. 90% 이상의 90% 이상 이 한 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화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한글과 컴퓨터도 이런 AI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지금 구독형으로, 클라우드형으로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전환에 있어서 한글과 컴퓨터가 충분히 정부 정책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 밖에도 일본 기업으로도 현재 일본으로도 진출 중이고, 또 과거에 한글과 컴퓨터가 독자 AI 모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AI, 엑사원 모델의 한글과 컴퓨터도 여기에서 독자 AI 모델 분야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매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동사가 한글과 컴퓨터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나 마지막으로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국정과제 공공기관 AI 도입 확대, 여기에서 한글과 컴퓨터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빼놓을 수가.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가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AI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단점이, 고질적인 단점이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실적이 좋지 못한데 한글과 컴퓨터는 이미 국내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AI 관련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한글과 컴퓨터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도 이제 AI 관련해서 이렇게 급격한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겪고 대략 2만원 선에서 주가 안정화를 보인 다음에 다시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함께 기대감 때문에 다시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는 모습. 실적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공공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한글과 컴퓨터 주가 리레이팅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대략 27,500원 이 구간이 좀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어 보이지만, 지금 이런 AI 소프트웨어,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AI 소프트웨어에서 주목할 기업 보라고 하면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한글과 컴퓨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에이지 디자인 하우스 이런 부분들, 로봇 이런 부분들 결국 AI에서 다 파생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또 AI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수익성이 보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국내 소프트웨어가 많이 뒤쳐져 있는 부분은 맞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돈을 벌거든요. 과거에도 그래왔었고, 컴퓨터가 만들어진 다음에 PC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AI에서 똑같이 마지막에는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근데 그런 관점을 봤을 때도
현재 시점에서도 한국어 컴퓨터가 현재 상황이 이제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금문동 종목들 모두 코스닥 150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으로 이제 자금이 자동적으로 몰려오게 되면 150 기업들부터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돼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금메달 기업들 SFA처럼 그렇게 급등이 나오는 기업도 있지만 이런 기업들로도 충분히 HK이노웨라든지 한국어 컴퓨터로도 충분히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되면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다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추후에 계속 재방송이 나갈 거예요. 재방송 기간 동안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거기서 또 너무 섣부르게 뒤쫓지 않으셨으면 다른 기업들도 정말 많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제가 카카오 무료 채널 톡방에서 제가 이런 기업들 좀 잘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브리핑 잘 집중해 주시고 이어서 또 이제 카카오톡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읽으실 수 있도록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 감사합니다.